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면 예외 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북부 항구 도시 칼레의 시청 광장에 있는 칼레의 시민이란 로댕의 유명한 조각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레는 14세기 백년 전쟁 당시 도보 해협을 사이에 두고 영국과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차지하는 것이 프랑스군과 영국, 잉글랜드군 모두에게 중요했습니다. 영국군에 포위된 칼레는 1년여간 맹렬히 저항했지만 결국 투항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몰살하려 했던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신하들의 간청에 의해 모든 시민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도시 대표 6명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이때 칼레의 최고 부자가 먼저 죽음을 자청하고 나서자 시장과 판사 등 최고위층이 뒤를 따랐습니다. 약속된 날 이들은 다른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목에 밧줄을 감고 맨발로 성문의 열쇠를 가지고 영국왕 앞으로 갔습니다. 헌데 처형 직전 어렵게 임신한 영국 왕비가 태아에게 해가 될 것을 우려해 이들을 선취해달라는 간곡한 청을 못 이긴 왕이 이들을 사면해줬다는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이들이 처음부터 죽음의 위험을 자처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죄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여하기 위해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오던 종교 의례를 본삼아 했던 이 사건이 희생적인 숭고한 행위로 미화된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로댕이 그들이 겪는 죽음의 고뇌 순간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는 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이행한 기득권층의 모습으로 대변되는 인간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헌데 기실 이러한 사회 고위층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는 초기 로마 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행위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귀족 등의 고위층이 전쟁에 참여하는 전통은 더욱 확고했는데 이 때문에 끊임없는 전투 속에서 귀족들이 많이 희생되면서 원로원에서 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적 의무의 모범은 일반적으로 영국 왕실과 귀족들이 보이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전시에 더 그러한데 왕실 내부 규율에 왕실과 왕실에 속한 귀족들은 모두 예외 없이 징병검사와 함께 장교로 군대에 징집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지요. 시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의 두 아들은 1, 2차 대전에서 전사했으며 한국전쟁 6.25 때는 미군 현역 장성아들 140여 명이 참전해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했습니다. 그 중에 벤 플리트 미 8군 사령관 아들도 중공군 정찰 폭격에 나섰다가 실종됐습니다. 그러나 벤 플리트 사령관은 위험이 따르는 수색 작전을 중지하라고 의연하게 지시해 모든 이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 또한 6.25 전쟁 때 참선한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시신 수습을 포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일화도 유명하며 소련 스탈린의 장남도 독일군 포로로 붙잡혀 사살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에 비추어 역사학자들은 고위층의 도덕적 솔선수범과 희생정신이 해이해지면 국가 발전 동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봅니다. 해서 특히 전쟁과 같은 총체적 국난을 맞이할 경우 국민을 통합하고 그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득권층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우려를 두고 세계가 긴장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주 우크라이나발 외신 사진 중에 79세 된 백발의 할머니가 교관 지시에 따라 엎드려서 사격 연습을 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 키예프 공항에서 유력 정치인과 부호들이 백척간두의 고국을 버리고 해외로 도피하는 전세기가 줄줄이 출국하는 같은 시간 이 할머니는 나는 총 쏠 준비가 돼 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집과 도시,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노블리스 오블리주는커녕 전쟁은 정치가들이 일으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들과 민초들의 몫으로 남아 보호받아야 할 목숨을 오히려 담보로 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